해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유리아빵 성민님 오셨고요. 정경심 교수 때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법이 아니라 무소불위 권력을 위한 절대 무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케빈 드로님, 법원에 영기각이 되면 즉시 배신자 제명하고 한동훈 탄핵해야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시는 이런 짓 할 수 없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쿨피님, 끝난 거 없습니다. 포기하면 그때 끝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포기하면 그때가 끝나는 듯 하지만 그때부터 지옥의 시작이다. 라고. 예. 포기하면은 지는 거고요. 포기하면 지옥입니다. 제가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적당히 사과를 하면 잘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과를 하는 것이 사람을 더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거.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사과할 이유가 없어야 한다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자,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쿨피님은 기각이 안 돼도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예, 우리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덤벼들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정님, 송영길 의원님하고 김남국 의원님의 복당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을 하자고 하셨네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억울함 호소 이화영 탄원서 법무부가 막았다입니다. 자, 지금 이화영 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지금 사실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원래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것이 처음에 재판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법 정치 자금이 대북 송금으로 바뀌면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엮여버리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째, 지금 다음 달 13일이면 딱 1년이 되는데요. 1년째 지금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구속기간이 1심까지는 6개월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석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석방하지 않기 위해서 검찰은 추가 기소하는 그런 꼼수를 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미 한 가지 가지고 영장이 나왔는데 새롭게 영장을 받아서 이것을 한 1년을 끌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받은 영장이 바로 대북 송금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검찰이 지속적으로 이화영 부지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한테서 뭔가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이 나오게끔 괴롭혔죠. 그 과정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잠시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검찰은 이거를 지금 빌미 삼아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를 한 거죠. 이화영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오늘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탄원서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막았다? 예, 법무부가 막아버렸다. 야비하죠. 검찰은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그거를 틀어막는데 안간힘을 다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증거가 부족하고 법리적으로 딸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재명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나오는 걸, 법정에 현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이 탄원서를 자신의 이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서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이거를 전달을 해줘요. 그런데 이거를 법무부가 막아버립니다. 못 전달하게 막아버려요. 그래서 결국 법정에 전달돼야 될 이화영 탄원서가 결국 법정에 전달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밖에서 계속 여론전을 펼치고 있죠. 이쯤 되면은 검사가 법률가가 아니라 정치꾼이지. 정치 사기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검사가 지금 법률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중동은 그 검사 정치에 부하내동해서 검사 정치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검사도 찔끔 또는 여기저기 수박들도 찔끔해서 자신들의 영향력과 권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조중동 수구 적폐들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하나하나 내용을 좀 살펴보시죠. 오늘 이화영 부지사 공판이 열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이화영 부지사 공판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화영 부지사의 공판과 이재명 대표의 이 실질신문이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화영 부지사 공판에서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검찰이 이 법정으로 가져갈 것이다. 거꾸로 이재명 대표 이 재판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이화영한테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어쨌거나 자신들한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할 거다라고 제가 참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잘 대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 공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자신의 입장이 담긴 탄원서를 김광민 변호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원래 이 탄원서는요,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정에 이재명 대표의 법정에 제출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도관이 제지를 합니다. 이 탄원서를 받아가려면 정식으로 접견을 신청한 뒤에 그것을 통해서 받아가라 라는 식인 거죠. 근데 접견을 신청하게 되면 오늘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오늘 이 실질심사는 오늘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야? 사실상 전달을 못하게 막겠다라는 의도를 그대로 드러낸 거죠. 원래는 이 교도관이 전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이게 나갔다, 이게 전달이 됐다라는 도장만 찍어서 가지고 나가면 된다라는 식이었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린 겁니다.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검찰이 이 법무부, 특히 이 교도소, 구치소는 검찰이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치소에서 뭔가 이 서류나 이런 것이 반출이 되려면 검찰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려는 겁니다. 검찰은요,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관계자가 서로 대화 나눈 것까지 다 녹음해가지고 법정에 제출을 하는데,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가 내 진술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하니까야 민주당 관계자가 그러면 진술 번복을 좀 공식적으로 해주시죠. 뭐 입장문이라도 써주시죠.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나 봐요. 그거를 가지고 마치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진술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니 진술 잘못했다고 하니 그러면 입장문을 하나 써주십시오라는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왜 증거인멸입니까? 교도소에서 면회하는 내용은 다 녹음되고 있고 녹음되는 내용을 다 검찰이 나중에 다 본다는 거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그 뻔히 녹음되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거를 거기서 얘기를 합니까? 근데 검사들은요 이거를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떠버리고 다녀요. 개새끼들이죠 이거는. 자, 이게 뭐 저 이상하신 분이 뭐 이게 미리 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탄원서라는 것도 그러면 미리 내고 뭐 나중에 내고 그거를 검찰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미리 내면 뭐가 된다? 검찰이 미리 대비를 할 거 아니야. 검찰 다 본다고 반출내는 거 자료는 다 본다고. 그런데 그거를 미리 어떻게 해? 최대한 임박해서 가져가야지. 그 무슨 택도 아닌 어거지를 쓰고 그래요? 에? 미리 반출했다고 어찌 되려고? 그리고 26일 이게 영장실질심사 26일 언제 결정됐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됐잖아. 그러면 언제 접견 신청하고 언제 접견을 해? 택도 아닌 소리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불거려.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지고 헛소리를 찍찍하네. 아니 보세요. 영장실질심사 26일로 잡힌 게 언제예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날 잡혔으면은 적어도 날짜가 잡힌 뒤에 이런 탄원서를 만들지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탄원서 만듭니까?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깐족대고 그래 이거. 그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거. 참네. 참 겨우 진정해가지고 참 진행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 열받게 하면 그럼 뭐 하려고 이런데 오십니까? 오지 마세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영장실질심사 날이 정해져야지 탄원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접견 받아줍니까? 면회 신청은 되는데요. 접견은 또 안 돼요. 에? 접견 미리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화요일이 재판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치소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반출돼야 될 이 탄원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접견을 따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법정 출석하셨을 때 그때 받으면 될까요? 구치소에서 출석하셨을 때 받아도 돼요. 도장만 찍고 가세요. 라고 했다고. 아유 진짜 참 고혈압 생기겠습니다 진짜. 아유. 참. 자, 좀 진정하고요. 진짜 진정해야 되는데 참. 자, 검찰이 왜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이 탄원서를 막았느냐? 그리고 이 탄원서를 막은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이상한 소리들이 나오는가? 자, 이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화영 부지사가 쓰신 내용이면은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 것 같으니까 검찰에서는 이걸 최대한 막은 겁니다. 이 어떤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느냐 하면요.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검찰 진술 조서는 장기간의 구속과 회유, 협박에 의한 것이다 라고 그 경위를 충분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내용들, 특히 이화영의 입을 통해서 이화영의 발언이라고 떠버리고 있는 각종 내용들 다 허위이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각종 내용은 허위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왜 진술을 바꾸고 또 재번복하게 됐는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자, 감자땅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어권 침해죠.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증거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추가 증거가 나오는 거는 막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검찰은 이렇게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나오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유출이 안 되게 하려고, 법정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들은 또 뭐런 짓을 하고 있다? 예, 이런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일보하고 채널A가 오늘 연속으로 이렇게 단독 기사를 써냈어요. 단독 이렇게 냈는데 이거 둘 다 뭐다? 예, 둘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둘 다 사실과 다르고요. 검찰의 거짓말이고 기레기들의 가짜 뉴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보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이거 다 사실과 다르다. 어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자, 보세요. 검찰은 이렇게 자신들한테 유리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반면에 이화영 부지사가 제출하려고 한 이재명한테 유리한 자료는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다? 검찰의 꼼수인 거죠. 그리고 이것을 못 나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제출하는 거는 증거 조작이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증거 조작은 검찰이 하고 있으면서 지들이 하는 게 진짜 조작인데, 그 증거 조작에 대응을 해서 반박을 하면은 반박하는 게 증거 조작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하는 거는 합법이고 남이 하는 거는 불법이다 라는 식으로 억지를 쓰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지들한테 가가지고 진술 번복한 거는 증거가 되고, 검찰에서 한 증거를 다른 데 가서 번복을 하면은 그거는 그 증거 조작이고 그런 거예요. 예. 자, 검사들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짓을 검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들한테 기소권 아니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자, 하지만 검찰이 이렇게 막았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이 탄원서는요, 일단 언론 보도 형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이 됐고, 이것이 법정에 그대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뭐 긴 내용을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충분히 전달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달이 됐기 때문에 효과는 뭐 같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드리님, 가짜뉴스다. 단독은 가짜뉴스가 많고요. 속보는 사실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속보인 경우에는 사실이겠죠. 예, 사실이 아닌 걸 속보로 쓰기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이 단독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대체로 보면 검사들이 흘려주는 얘기를 단독이랍시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단독, 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내용들을 다 검사가 흘려주는 내용을 다 기사로 쓸라 치면은, 나는 거의 매일 단독했겠다. 근데 검사가 흘려주는 내용도 확인을 거쳐야지 단독이든, 단독이든 단지든 뭔가를 하죠. 근데 확인을 거치지 않고 단독이라고 써내는 게 이게 과연 이러고도 기자가 맞나 싶어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연예인 중에 박해일인가요? 박 누구죠? 하여튼 박해일이 아니고 누구죠? 아이고 참. 예, 어떤 한 연예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연예인은 뭐 부산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예인이 군 면제를 받았다. 근데 이 군 면제 받는 과정이 불법적이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벌써 좀 오래됐어요. 제가 벌써 한 10몇 년 전쯤인데, 그거를 경찰관한테 받았어요. 자기가 우연히 확인한 내용인데, 아마 매니저한테서 나온 얘기다라고 하면서, 이 매니저가 그러는데, 누구누구 연예인 누구누구 걔 군 면제됐거든. 걔 정신병으로 면제가 됐는데 엉터리야. 그거 확인 한번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확인했니? 그러면서 병원이 어디냐? 대구에 있는 무슨 병원이다 라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있는 병원을 정신병 다 전화를 돌렸어요. 당시 규정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일정 기간 이상의 입원을 해야만이 정신병으로 면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입원 시설을 갖춘 병원 대구에 몇 개나 있는지를 확인해서 다 전화를 돌렸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입원하신 적이 있나요? 다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그 확인하는 도중에 그 기사를 다른 데서 썼었어. 그래서 내가 단독을 놓친 거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 그 당사자한테 직접 쳐들어가 가지고, 너 이걸로 받은 거라며? 에? 너 정신병으로 군 면제 받았다며? 근데 정신병원이 어디야? 대구에 있는데 어디라는데? 너 엉터리지? 자, 그런 얘기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자, 단독에 욕심이 있으면 경찰관이 나한테 전해준 얘기 같은 거 내가 왜 그냥 바로 받아 썼겠지? 왜 그걸 안 쓰고 꾹 눌러 담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확인이라는 거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란 것도 안 거치고, 그냥 검사가 하는 얘기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복붙하듯이 떠벌리면은, 이거는 검사의 언론 플레이의 수단이 되고 있는 거지, 이게 언론이 아니잖아, 이게. 검사의 나팔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참 기자들 수준도 참 많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4,300여 분 정도 지금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예, 좋아요 숫자도 4,000개 정도 됐고요. 네, 감사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또 추가로 계셨던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슈퍼챗 추가 보내주신 분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철이님, 검사와 기자는 악어와 악어새. 예, 톨톨님, 박해진? 이 사람이 박해진인가? 뭐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나중에 제가 취재하고 있는데 로컬 뉴스에서 썼더라고요. 자, 오밤중의 뉴스. 아무 생각 없다님, 구치소와 병력이 증가됐다고요? 뭐 병력 증가되는 거 가지고 크게 그거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예. 조만간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나오시겠네. 병력 증가되는 거 보니까.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6분입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빠르면 1시간 정도 더 뒤에 소식이 들릴 거고요. 좀 늦으면 이 새벽녘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2시 정도면 나오지 않겠나. 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내일 뭐 새벽까지 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KTK 돌림, 오늘 가짜뉴스 방통위 출동해야 되겠네. 그렇죠? 예. 지금 구치소 앞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예. 뭐 아마 제가 볼 때 교대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어휴. 자, 오늘 지금 제가 평소 보지 못하던 분들이 와가지고 계속 분위기를 흐리고 계세요. 아까도 제가 이제 발끈했었는데, 가만 보면은 일부러 지금 그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빨리 제가 이제 신고를 하고요. 예, 이 사람들은 다시 떠버리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2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